네,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친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은 여학생이 나와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그렇죠. 사건이에요. 예, 얼마 전에 이제 부천 초등학교 시신훼손 사건. 정말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폭행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 당국이라든지 우리 당국에서는 어떻게 모르고 있었느냐. 사법 당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 아이가 특히 부모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를 뭐 알 수가 없긴 없지만 그렇지만 국가가 이런 걸 못 한다면 결국은 예. 이런 범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데 앞으로라도 좀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버지의 또 변명을 보니까 빨래 건조대로 5시간 때렸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딸이 죽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지난번에 있었던 부천 초등학생 피의자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심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흔히 늘 하는 변명의 일종이죠. 말하자면은 사실은 자기는 뭐 작은 회초리 같은 걸로 조금 때린 정도였다.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말이 계속 바뀌는 거는 그렇게 때려서 사람이 죽지는 않죠. 예. 말하자면은 자기가 어떤 심각한 폭행이 계속됐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자기 보호 심리, 자기 방어 논리를 핀 것 같습니다. 예, 더욱 충격적인 거는 지금 이 피의자 아버지가 이제 목사였다는 그렇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SNS에 딸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올려놨다고 하던데요. 특히 지금 사망했던 예. 중학생 딸하고 같이 부의를 하면서 찍은 사진이 올라져 있습니다. 밖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직자이기도 하고 또 예. 겸임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은 상당히 온순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실상은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가정에서는 좀 폭력을 좀 행사하고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바에 따르면 아주 좋은 아빠처럼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또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일남이녀가 있는데 모두 가정 불화를 겪고 가출을 같은 걸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밖에 드러난 모습하고 안의 실상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오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니까 국가수축은 일단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평소에도 이런 폭행을 당해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폭행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정도로 맞게 되면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 특히 어린 학생 같은 경우니까 두려움을 갖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 같은 것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전부터 이렇게 맞아왔기 때문에 맞는 것 자체는 공포가 들고 만약에 예. 이제 물건을 받대던가 아니면 맞는 과정에서 그 공포 그게 이제 심정지로 와갖고 쇼크가 돼갖고 사망하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부천 초등학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아버지가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피의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5시간 동안 딸이 죽도록 이렇게 때렸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와 예. 아울러 갖고 이제 약간 자기애적 인격 장애 그리고 약간 일정 정도의 소시오패스 기질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바깥에서는 자기 부인하고 막 웃으면서 다니면서도 그 당시에는 자기 딸아이는 시체로 썩고 있었죠.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전혀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진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파하면서 자기 주변 자기 외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예.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고통이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기질도 충분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기질도 다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변호사님, 네. 이 정도 되면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이 되겠죠? 지금 결국은 아직까지는 폭행치사 등으로 지금 입건이 됐고 긴급 체포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아직 알 수가 사실 없습니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살인의 고의를 갖고 이제 살해를 해야지 살인죄가 되고 네. 때렸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으면 폭행치사가 되고요. 예. 또 아동 학대를 하다가 사망 결과가 발생했으면 최근에 시신 훼손 사건 그럼 학대치사죄가 되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 부검을 해봐야 되는데 시신이 좀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예. 부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일단은 폭행은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폭행 부분은 지금 맞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미이한 상태가 될 때까지 보관을 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어떻게 더 가중처벌이 됩니까? 일단 시신을 뭐 유기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체를 훼손했다고도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이른바 말하는 뭐 사체 훼손, 사체 유기, 지난번 사건에서는 훼손을 했거든요. 예. 그 범죄가 추가가 되는데 그 범죄는 추가가 안 될 거로 좀 생각이 들고 일단 그냥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예. 다만 뭐 신고 안 한 거 이런 것들은 뭐 다 경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고 봤을 때 지금은 살인 내지 어떤 폭행치사, 학대치사 이 정도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딸이 죽고 나서 집에다가 이렇게 방향제도 놓고 이렇게 방치하는 그 범죄자의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이게 사실은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근데 딸이 아마 굉장히 좀 거추장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굉장히 바깥에서는 의인자하고 안정적인 사람인데 예.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딸은 사고치는 딸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 딸도 있었지만은 위에로 2명이 더 있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노출했을 때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들었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정도로 마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마치 버려두듯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심리가 녹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 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범죄를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군요. 강한 자기 부정이죠. 강한 자기 사실은 부정이다. 예.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아버지 딸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학교에다가는 이제 가출 그렇죠. 신고까지 하고 굉장히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정을 보면 2015년 3월 17일 날 아마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데 3월 31일 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출 신고를 한 거 보면 그 전에 사망 사실을 알고 뭐 미라화하면서 보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예. 이 여중생이 이전에도 가출한 전력이 좀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미기가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순 미기가자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이걸 노리고 신고를 했고 그렇게 가출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출했다고 신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의심의 눈초리라든지 조사가 더 없는 걸로 뭐 안전하게 자기가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 아버지 납득이 되지 않은 진술을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딸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했다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일단 종교인, 성직자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감정이라든지 더 조사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방배동 미라 사건이라고 이 남편이 죽고 7년간 아내가 같이 이제 살았거든요. 아내가 약사인데 그 뭐 방부제 처리 조치도 취하고 예. 7년간 살았는데 본인은 믿었다. 살았다고 믿었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이 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왜냐하면 가출 신고한 게 큽니다. 만약에 살았다면 가출 신고 안 해야죠. 가출 신고를 하고 감추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범행을 했다는 걸 의식한 게 아닌가 추측이 들고 예. 이런 기도해서 부활할 거라는 거는 아마도 좀 변명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제 강한 자기 부정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이 피의자 아버지 최근까지 이제 모 신학대학교 겸임 교수로 일을 했었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을 정도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진술 다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인지협착이라고 하는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다 보니까 논리가 빈약해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곡되면서 협착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현상은 참 신기하게도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는 그런 걸 왜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그걸 가지고 꼬으려고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자기 발에 넘어지는, 그래서 그걸 인지협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오히려 자기의 논리에 자기가 이제 제발에 넘어지는 그렇죠. 그런 거군요. 특히 이제 가정 불화를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머니는 또 계모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네. 아버지죠. 이제 피의자인데 이제 암으로 전 처가 죽고 새로 재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가정 불화가 좀 심했던 게 첫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18세, 19세 정도 됩니다. 본인이 가출을 해버리고 가끔씩 집에 들어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네. 둘째 딸 역시 다른 지인의 집에서 길러졌고 예. 지금 사망했던 이 여중생도 마찬가지로 딴 집에서 길러지다가 뭐 어느 정도 길러지다가 최근에 왔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왜냐하면 3명 다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지막 막내 여중생이 그 집에 있었는 게 이런 어떤 엄청난 일에 어떤 시초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사실 가정 불화라고 하면은 좀 예. 어감이 좀 이상해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정 불화라는 게 이제 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 갖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의도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학대를 받았던 아이들이 그냥 가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학대에 못 이겨서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반복된 거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예. 불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고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고치고 이 아이들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는 게 외부적으로는 불화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가정은 학대 가정이었다는 거죠. 아, 결국에는 모든 게 이제 부모 잘못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비뚤게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것도 결국엔 아동학대로 인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네. 결국에는 모든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군요. 제가 표현이 잘못했어요. 가정 불화가 절대 예. 아니고요.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 학대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학대를 대한 거고 예. 아이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때리고 이게 다 범죄거든요. 예. 가정 폭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문제는 이번에도 그 이제 전수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이 사건도 밝혀진 건데 교육당국이 11개월 동안 장기 결석한 이 학생을 또 몰랐다는 겁니다. 굉장히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아 초등교육법이라든지 보면 일주일 정도만 안 나와도 사실은 감독하거나 가도록 돼 있는데 결국 요번에 부천 사건 일어나고부터 계속 이 전수하다 보니까 발견된 거거든요. 예. 뭐 300여 명, 200여 명 이상이 초중생이 지금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장기 결석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좀 걱정스러운 게 여기 말고도 또 지금 또 학대 의심 사례가 수십 건 보고가 되고 있고 네. 또 없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말았으면 좀 개인적 생각인데 예. 앞으로도 더 이런 일이 또 발견될까 봐 좀 불안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접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사건을 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시 화제의 사건이죠. 인천국제공항에 폭발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달아났던 30대 내국인 남성이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테러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까지 수사로는 피의자가 사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민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폭발물 의심물 피의자가 잡혔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경찰의 발표 오늘 오전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36살 내국인 남성 유모 씨였습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회에 불만을 갖던 중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테러 단체와의 연계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5일 만인데요.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한 유 씨는 취업이 잘 안 돼 불만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일단 유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영화를 보고 이 폭발물 의심 물체를 만들었는데 일단 경찰은 이 물체가 폭발할 가능성은 없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 씨는 이 물체에 집에서 검색 엔진을 통해 번역한 문구를 출력해 붙인 뒤 쇼핑백에 담아 화장실에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종교적 신념이나 정신병력 관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층 입국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 쇼핑백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분 만에 서울로 돌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유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뒤쫓아왔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자택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압수 분석하고 이후 통신 수사 등을 통해 테러 조직과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1층 화장실에 폭발 의심 물체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된 메모지와 함께 부탄가스통과 종이상자, 여러 잡동사니를 한 대의 테이프로 묶은 형태였습니다. 경찰은 공항 CCTV를 통해 용의자를 700여 명에서 70명 수준으로 좁혀오다가 이후 유 씨를 특정하고 어젯밤 붙잡은 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 사건도 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보니까 이제 내국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회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네요. 일단은 조금 의심을 더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네. 됩니다. 왜냐하면 암만 불만이 난다 하더라도 아랍어로 해가지고 IS 같은 그런 어떤 테러 같은 거거든요. 예. 자기 불만이 하고 어떤 행동하고 매치가 좀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일단 진술이라든지 자백을 근거로 아마 사회 불만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추궁을 좀 더 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연계 가능성들을
추측 좀 더 조사를 예.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술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폭발물 안에 있었던 어떤 뭐 폭발의 장치, 가장 중요한 거는 기폭 장치거든요. 예. 기폭 장치를 건전지하고 기타 줄 같은 전선 같은 거로 했고, 사실 그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전선을 어떻게 꼬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전문가가 꿨을 때의 형태랑 그렇지 않은 형태가 다 다르고, 예. 보통 이런 걸 급조 폭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부탄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기폭 장치를 해서 터뜨리는 건데, 예. 그거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전문적인 테러 당시의 솜씨는 전혀 아닌 거고요. 네. 말하자면 본인이 말했던 인터넷으로 봐서 조잡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다른 단체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일단 그 폭발물 자체는 조잡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기폭 장치에 뭐 전선 같은 걸 꼬아놓은 게 이제 전문가 그건 아닌 거죠. 솜씨다라고 하면 이제 테러 단체의 용의점을 찾을 수 그렇죠. 있을 텐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제 사회적 불만을 품고 뭐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을 상대로 이렇게 묻지마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공항이라는 장소를 택했을까요? 가장 이제 보통 테러를 할 때는 한꺼번에 큰 거를 빵 터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 했냐면 파리 테러처럼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는 작은 폭발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이제 몰려가게 하거든요. 네. 그러게 할 수 있는 공항이라는 장소는 그 집중되어 있는 그 형태 때문에 공항이라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다중의 공포를 극단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는 예. 가장 좋은 장소죠. 그렇군요. 구글 검색기까지 돌려서 이 아랍어를 인쇄한 것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충동적으로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부분이 좀 가장 준비를 문제입니다.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충동적으로 사회에 예. 불만이 있고 본인은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불만이 있었다면 그냥 터뜨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런 어떤 IS 같은, 특히 테러 같은 문구를 일부러 아랍어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인터넷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썼는 것,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그걸 굳이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음악을 지금 전공했다 그러는데 네. 뭔가 지금 석연찮은 부분 사실 있는 거고, 또 가정이 또 있습니다. 예. 뭐 아이도 있고, 그런 사람이 과연 폭발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경고 메시지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나가는 행동이 아닌가. 예. 그래서 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음악을 전공했고 대학원까지 나왔다라고 이제 본인이 진술했다고 하던데 이런 진술들을 다 신빙성 있게 믿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공했다는 것 자체는 기록은 금방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약간의 선망 증세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약간 망상 증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은 아랍어 이런 망상 같은 게 떠올라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 그랬으면 좀 다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더 큰 조직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고요. 예. 혹시라도.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생적 테러라고 하면은 외로운 늑대가 되는데 네. 혹시라도 이런 가장 평범한 사람이 외로운 늑대가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더 위험한 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IS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곳곳에 이제 외로운 늑대들이 또 그렇죠. 이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발물 의심물체로 규정이 된 거고 이제 국과수에서 실제로 폭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폭발을 불을 붙이던가 이러면 이제 실행 착수가 되는데 폭발성 물건 파열죄 예비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어떤 도구를 준비해가지고 하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예비죄로 지금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폭발성 물건 파열죄, 예비죄가 네. 이제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시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요즘 연일 공항 보안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미릭국자도 그렇죠. 어제 붙잡혔고요. 공항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죠. 예. 이게 국경입니다, 국경. 국경이 뚫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외주화도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서비스 좋은 공항,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 영역과 보안 영역이 구분되지 않은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좋게 하는 건 중요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보안까지 의미하는 줄이면서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서로 미루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정확히
그 좀 우리 인천공항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좋은 공항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외국인들도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밀입국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최근에 2건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또 폭발물 비록 미수에 그치고 예비에 그쳤지만 저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결국 그만큼 명성을 까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공항 보안 철저히 해야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장,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